그런데 저는 과연 그럴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반문으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심리학자 잔 러스맨드에 의하면 자녀에게 관심을 많이 쏟고 자녀 중심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면 할수록 부모의 역할은 더 힘들어진다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문제는 어디냐면 우리 아이들이 관심을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들 이걸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옛날 분들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애 클 때 보면 애 많이 먹여라 그러잖아요. 오늘날 조금 깨우친 우리 현대 부모님들의 생각은 다르죠. 애 많이 먹이면 음식을 무조건 많이 먹이면 됩니까? 어른보다 훨씬 더 많이 먹이면 사랑 많이 하는 부모인가요? 아니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애들이 성인병 걸리고 비만 걸려요. 음식을 너무 많이 먹이는 거는 그래요. 그렇죠? 그럼 아이하고 어른하고 같이 식탁에 앉아서 먹을 때 음식의 양을 아이와 어른과 어떻게 하나요? 구별해서 주죠. 아이는 더 작은 그릇, 그렇죠? 그 아이가 필요하지만, 열량이 필요하지만 어른만큼 열량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많이 먹는 아이들, 그냥 절제하지 않고 먹는 아이들은 그 아이들은 이제 병이 걸리고 사실은 잘못된 길을 가는데 관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로스먼드 박사님의 글에 의하면 우리 아이들이 과잉 관심을 받을 때 과잉 섭취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관심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적당히 필요하고 너무나 많은 관심과 너무나 많은 집중과 조명을 받게 되면 그 아이는 힘든 아이로 전락해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가끔 또 친정이 아내 시댁이 그러니까 아니야 시댁은 우리 집이고 아내의 집을 뭐라 그러죠? 처가댁이 제가 이렇게 헷갈린다니까요. 처가댁이 LA에 있어서 가끔 비행기를 타고 처가댁 방문을 갑니다. 그런데 애들이 어렸을 때에 이 처가댁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우리는 참 그 말씀을 안 드렸죠. 우리 아이들이 몇 명 있는지. 처음에는 둘만 낳아 잘 기르려고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둘이 아니에요. 지금 처음에는 정말 우리 그렇게, 왜냐하면 저희가 결혼하고 한국에 와서 같이 이제 신혼을 살림을 차렸는데 그때 막 그 도로나 이런 데 표가 많이 붙어 있었어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근데 제가 굉장히 순정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의 시책을 잘 따르자. 그래서 우리 둘이 약속했어요. 아들, 딸 둘만 낳고 우리는 그렇게 키우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잘 낳았어요. 그리고 이름도 미리 골라놨어요. 그 아주 이쁜 이름, 또 우리는 또 성경적인 이름을 골랐는데 아로니하고 샤론이. 이름이 이쁘죠. 그런데 저희는 생각을 안 했는데 셋째가 생겼어요. 생긴 이유는 사실은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부응이 안 돼가지고 기도하다가 그냥 셋째가 임신돼 버렸어요. 근데 이제 셋째가 나왔는데 이름을 정해내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면 둘만 날 생각을 해서 그 딱 좋은 이름 2개를 골라놨거든요. 근데 셋째가 나와가지고 참 곤란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일하고 있어서 어린 학교에 있는 애들한테 좀 고민을 제가 상담을 받았어요. 얘들아, 우리 큰애는 아론이고 둘째는 샤론인데 셋째가 생겼는데 이름 뭐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 학교 애들이 참 가관이에요. 메론이라고 지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하간 근데 메론이라고 못 짓고 그냥 은진이라고 졌어요. 근데 또 넷째가 생긴 거예요. 근데 애 4명을 데리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 자주는 못 가지만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에서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기내 방송이. 이제 이륙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안전벨트를 매주시고, 그 다음에 이 비행기에 이제 여러 가지, 만약에 이제 물에 내려야 되면 구명조끼는 어디 있고 이런 거 다 설명하면서, 근데 거기에 영상으로도 나오는데 이 기내에 갑자기 산소 공급이 떨어지면 위에서 마스크가 내려온다. 근데 그 다음 이야기가, 나는 굉장히 내 아이를 사랑하고 아끼는 부모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방송이 뭔지 아세요? 마스크는 반드시 부모가 먼저 끼시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끼워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본능적으로 부모가 그럴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산소가 없어서 하고 지금 막 숨이 넘어가려고 그래. 그런데 엄마 심리는 어때요? 자기가 쓰겠어요? 애를 씌우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여기 엄마들은 다 그럴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아이도 죽고 엄마도 죽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임상적으로, 이미 경험적으로 비행기 회사는 아는 거예요. 부모가 마스크를 껴야 뭐가 되죠? 그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제정신을 차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날 가정들이 정말 산소 마스크를 써야 하는 상황들까지 간 비상사태에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저는 우리들이 그러니까 너무 자녀를 위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애한테 마스크 씌워주려고 하고 있는 우리 많은 엄마 아빠들의 그 에너지가 자기가 먼저 마스크를 쓰고
부모 중심적인 부모의 자리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 우리 가정에 우리 아이들에게도 행복과 축복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관심을 많이 주면 아이가 안정되는 게 아니라 더 불안해져요. 관심은 그러한 역할이 있거든요. 근데 관심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아이의 삶 속의 안정이고요. 자기의 삶 가운데에 자기가 아닌 정말 자기보다 삶을 알고 이해하고 있는 그런 사람의 지혜가 중심에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독립적인 아이, 의존적인 아이 이렇게 둘로 나누는데요. 우리 독립적인 아이가 오히려 부모의 권위가 잘 세워진 가정에서 많이 나온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것을 제가 공부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제 삶 속에서도 경험을 했어요. 예를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제가 어렸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이국적으로 생기니까 처음에는 동네 나가서 놀면 애들이 많이 이렇게 저를 막 따라왔어요. 그래서 저를 막 이렇게 졸졸졸 따라와서 처음에는 인기가 많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좋아했는데 조금 머리가 커서 보니까 인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상해서 따라온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아이들이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니까 저는 학교 가는 게 두려웠어요. 그때 외국인 학교가 서울에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데 저는 은근히 아버지 어머니께서 저를 좀 생각을 많이 하고 배려를 하면 놀림받고 친구들한테 좀 이렇게 왕따 당하는 그런 그냥 동네 학교를 보내는 게 아니라 좀 저를 위해서 그런 학교 보내줄 줄 알았어요. 근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몇 달 전에 아버님이 하루는 오시더니 이제 저를 보시더니 그래요. 요셉아, 아빠 엄마가 생각해봤는데 요셉이는 여기 우리 동네에 있는 인계국민학교 가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너는 생긴 거는 약간 이국적으로 생겼지만 네 혈관에는 한국 사람의 피가 흐르고 있고 너는 한국 사람이니까 고등학교까지는 한국 학교 나올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제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어머니가 미국 분이잖아요. 그러면 조금은 좀 민주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은 아랑곳 없이 엄마 아빠가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결심하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교에 운동장에 들어가는 순간 다른 애들 그냥 막 놀고 있었어요. 옛날에 노는 게 뭐 있었습니까? 놀이터에 놀이시설도 거의 없고 남자애들은 제기 차고 있었어요. 여자애들은 고무줄 하고 있었어요. 또 어떤 남자애들은 그 고무줄 끊으려고 면도기 들고 막 뛰어다니고 막 그런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는데 놀던 게 다 멈추고 애들이 우르르 몰려온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여자가 조그만 미국 애를 하나 데리고 학교에 왔으니까. 그러니까 막 그렇게 오는데 저는 첫날 학교 가고 안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의 의견, 아버지의 생각이 우리 집을 주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좋든 싫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저는 한국에서 학교를 나왔어요. 자, 우리 아버지가 신이 아닌 이상 그분이 생각이 틀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렇죠. 저도 아버지가 잘못 생각한 것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제가 확실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 아버지 생각이 틀리든 옳든 한 가지는 우리 아버지 생각은 명확하게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에 다시 외국인 학교도 가고 싶었고 제 의견을 존중해 주셨으면 훨씬 제 인생이 편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 와서 저는 우리 아버지에게 제일 감사합니다. 그때의 제 생각하고 다른 아버지의 생각을 관철시켜 주시고 아버지의 생각을 저에게 심어주셨던 거는 지금 저에게 재산이라니까. 제가 이 방송을 어떻게 나와요? 근데 외국인 학교 갔으면 지금 저는 한국말 잘 못합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물론 뭐 사람마다 부모마다 가정마다 자기가 자녀를 향해서 생각들은 다르실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중심은 이거예요. 부모의 결정과 부모의 권위를 우리 자녀들이 따르도록 하는 것이 나쁜 부모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